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이 과목을 좀 해드릴게요. 이 과목 해드리기 전에 이게 이제 이 과목 이제 OT라고 생각하세요. 이 과목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업무방법서 구성인데 OT라고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뭐 구회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한 70%, 80%, 한 90% 이상의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서술형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약수 같은 거 이렇게 해년마다 뭐 시험 출제자에 따라서 방향들이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는 골고루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 저 파트로 나눠 버리면은 적가전 종합 파트로 하나 나눌 수가 있고, 적가전 종합. 그 다음에 과수, 종합이형 수학감소 보장이에요. 과수, 여기는 포도, 복숭아, 자두. 요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게 쭉, 품목들이 쭉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과실에는 수학전 종합이형 과실 손해보장하고 종합이형 과실 손해보장이 있고, 여기는 복분자하고 무화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종합이형 과실 손해보장은 감귤하고 오디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논작물에는 벼, 조사령, 벼, 밀, 보리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밭작물 여기서 종합이형 수학감소 보장 방식 있잖아요. 요걸 쓸 때 콩, 양파, 마늘, 옥수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 수입 보장 이렇게 마늘, 포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7번째 생산비 보장에서 밭작물 종합이형 생산비 보장 있잖아요. 고추나 브로콜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하고 버섯작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삼도 수학감소 보장 한 파트로 빼야 되거든요.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인삼 해가름 시설, 비가름 시설, 원예 시설, 가축, 축사 이렇게 나왔고, 11번째 가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나누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속성별로 묶어버리면은 저가점 종합 파트는 하나 그대로 빠져야죠. 저가점 종합 파트 요렇게 빠뜨고 가속 파트도 하나 빠지고 저가점 종합도 하나 빠지고 가속 파트 빠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여러분들 과수 막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뭐 종합이면 수학감소 보장 이게 안 붙이고, 원래 저가전 종합 과수 과실을 전부 다 이제 과수 품목들이에요. 과수 남에 달린 품목들. 근데 이제 수업 보다 보면 내가 막 과수 할 거예요. 그러면 종합이면 수학감소 보장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도 한 파트로 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학전 종합형 과실손해보장, 종합형 과실손해보장 이걸 막 내가 과실을 이렇게도 쓰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마요. 과실하면은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수학전 종합형 과실손해 복분자 무화과 있고, 그 다음에 논작물하고 밭작물하고 수입보장 요거는 하나로 엮어버려야 돼. 엮어요. 요건 한 파트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 평가 방식들이 거의 동일해가지고, 이건 평가 방식이 동일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하나의 파트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면 되고, 속성이.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하고 원예 작물 있잖아요. 요것도 하나로 묶어요. 요것도 속성이 같아요. 요것도 생산비 보장하는 거거든요. 두 개 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투입된 비용을 다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인삼은 별도 파트로 좀 빼야 돼요. 평가 방식이 좀 달라요. 인삼 이것도 이제 수학감소 방식 일종인데, 이건 특정 위험으로 보상하면서 좀 파트가 다르니까 하나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시설도 하나로 빼줘야겠죠. 시설, 인삼 해가름 시설, 비가름 시설, 원예 시설, 가축, 축사 요것도 하나로 이렇게 조금 빼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축도 한 파트 빼고, 가축도 하나 이렇게 빼고, 요렇게 파트를 조금 나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과목을 나누면 적과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파트로 다시 이렇게 분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분리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봐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작년에 저가전 종합하고 시험이 안 나왔어요. 저가전 종합이 시험이 안 나왔는데, 저가전 종합도 시험에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별표 2개,
별표 3개 쳐버리죠, 그냥. 3개 쳐버리고, 논작물에서 벼 있잖아요. 별표 3개 치고 가요. 별표 3개. 요거는 뭐, 기본이에요. 저가점 종합하고 논작물은. 아주 중요해요. 이쪽에 있는데. 요건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축도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가축도 이렇게 3개 좀 쳐주죠. 요거는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고, 시험에 매년 나온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요거는 이 논작물, 밭작물 수입 보장에서 기본이 이제 벼예요, 벼고, 요 과수 중에서 기본이 적과점 종합이요. 사과, 배, 단감, 떫은 거.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잘 해놔야 돼요.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험 나온 거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 이 복분자에서 15점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15점짜리가 하나 나왔고, 벼 15점짜리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옥수수, 수입분야 옥수수에서 15점짜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원예 시설에서 버섯 작물 있잖아요. 쑥갓에서 10점 나오고, 원예 시설에서 5점짜리 하나 나왔거든요. 가축에서 15점짜리 하나 나오고, 대충 요런 정도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트별로 보면 거의 다 하나씩 냈잖아요. 이 과실에서 하나 냈고, 그 다음에 논작물에 이 파트에서 작년에 2문장 나왔어요. 논작물하고 옥수수는 좀 평가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이거 다른 거하고. 그래서 좀 특이하니까 나왔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서는 안 나왔고, 원예 시설 쪽에서 나왔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인삽 안 나왔고, 시설도 5점짜리만 나왔고, 가축은 15점짜리 나왔고, 그래서 요렇게 쭉 보면은, 네, 과수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공부 양의 60에서 70%가 이 공부 양이 여기가 공부 양이 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좀 까다로운 편이고 요쪽 파트는 조금 수월해요.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산비 보장, 원예 작물 뭐 요런 거나 인삼 있잖아요. 요런 데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조건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추가 비용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금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가점 종합이나 이 과실에서 작년에 2과목에서 복분자 나오고 1과목에서 감귤이 15점짜리가 또 나왔거든요. 2과목 계산 문제가 거의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럼 과실이 엄청 중요하니까 이렇게 막 점수가 막 매년 이렇게 나오냐. 작년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왔거든요. 8, 9에 계속 나왔거든요. 15점짜리가. 예전에 안 나오다가. 이 과실에서 내는 이유가 이게 아주 중요해서 과실에서 15점짜리를 내는 게 아니고 이게 교재에 보면 업무방법서 교재 내용 안에 산식이 있어요. 보험금 계산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이 과실은. 나머지 품목들은 뒤에 프록에 있어요. 프록에 부록 보면 여기 업무방법서 부록 보면 산식이 쭉 나와 있거든요. 보험금 계산하는 산식이. 근데 이 과실은 여러분 업무방법서 안에 계산하는 산식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좀 많이 내는 거예요. 그냥 중요해서 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만 위주로, 예전에는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됐어요. 그냥 거기만 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냥 시험을 어떻게든 못 맞히게 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이번에 뭐 9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냈는데, 그래서 전 파트에서 골고루 내요. 골고루 5점짜리로 내니까 여러분들이 골고루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금년은 10회는 이게 저가점 종합 잘 해놔야겠죠. 작년에도 15점짜리 안 났어요. 요거 하나 나온다고 보고, 종합이형 가수 있잖아요. 가수도 조금 포도복숭아 자도 나는 품목 막 수학 개시후 수학량도 있고 복잡한데, 과수에서 지금 출제가 잘 안 하고 있는데, 뭐 작년에도 5점짜리는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유자 5점짜리로 나왔는데 15점짜리를 한번 6회 때 한번 나오고, 저가점 종합에서 15점짜리 안 내면 과수에서 15점짜리 내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언제 이거 저가점 종합이 과실에서 또 낼 수도 있고, 또 올해 9회 출제에 나왔다고 10회 출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과수도 출제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출제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전 출제위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NH 농협 직원들도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NH 농협 직원은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일반 뭐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초창기 때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과수가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시험에. 이 출제가 안 돼가지고 과수가 출제하는데 과수를 잘 몰라요. 몰라서 지금 출제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이제는 과수 안 낼 줄 알고 공부 안 했지 하고 또 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또 이거 과수 잘 아는 사람들이 가서 들어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는 좀 골고루 해주셔라, 골고루. 그래서 어느 파트 좀 뭐 이제 과수 아닌 것도 이제 빠뜨리지 말고 다 개념 이해해놓고 골고루 해요. 시험 공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공부는 100점 맞으려고 해야 돼. 100점 맞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60점 이상이면은. 근데 공부할 때부터 난 60점을 맞아야겠다. 요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공부는 100점 맞아야겠다. 요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 있잖아요. 제 수업은 요렇게 할 거예요. 수업은. 자, 보험금 계산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거꾸로 이거 보험금 계산하는데 필요한 조사 방법 있잖아요. 조사 방법 요걸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요렇게 해드릴 거예요. 요거 먼저 하고, 그래서 이 과목에서 조사 방법을, 조사는 왜 하냐, 보험금 계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 방법에 대해서 보통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업무 방법서에 조사 방법이 먼저 나와 있거든요. 뒤에 보험금 계산은 게 조금 나오고. 근데 조사 방법만 해가지고 보험금 계산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론이랑 다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 풀어나면 문제를 하나도 못 풀겠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그건 문제 푸는 거하고 조사 방법 이해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익히면서 보험금 계산 방법을 쭉 해서 요걸 다 이해를 하고 나중에 조사 방법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문제를 풀면서 조사 방법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과목은, 자, 여러분들 이 과목은 문제풀이하고 같이 하세요. 문제풀이하고 같이 해야 돼요. 문제풀이하고 같이 조사 방법이나 처음부터 문제풀이랑 막 같이 해나가야 돼요. 나 이론만 해놓고 나중에 내년 3, 4월 달에 가서 문제풀이 하지. 그러면 늦어갖고 안 돼요. 같이 문제풀이. 그리고 여러분들 또 산식 외워가지고 산식 암기해가지고 숫자 넣어서 풀라고 하지 마시고, 제 문제집이나 보면 보험금 계산 플로우 같은 걸 싹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걸 익히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면서 산식도 암기가 되게끔 계산 플로우대로 따라가서 풀게끔 있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산식도 익히세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돼요. 막 산식 외워가지고 숫자 넣으려고 하지 말아요. 산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 이해는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산식도 자연스럽게 익혀야 된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내가 쭉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 풀지 마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푸세요. 기본적인 걸 갖다 한 10번씩 푸세요. 막 적과점장 가면 적과점 공학 한 문제 가지고 뭐 가수문 한 문제 가지고 10번씩 풀다 보면은 산식도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그렇게 익혀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손이 알아서 싹 익혀갖고 순서도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잘 못 내요. 창의력 있게 문제 내다 오류 내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 공부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시험 문제 내려면 잘 못 내거든요. 창의적으로 만들다가 막 실수하니까 기본적인 것을 조금 많이 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응용 문제도 좀 내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문제를 충실히 하되 여러분들의 응용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응용 능력을 키우려면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제 문제는 많이 있으니까 처음 공부할 때 한 번에 막 그렇게 다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기본 문제만 풀고 쭉 따라오세요. 따라오고
두 번째 풀 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풀어보고 쭉 풀어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기본적인 것도 연습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과목 점수 잘 나와요. 합격 점수 무난히 나오니까 의외로 이 과목이 1과목보다 점수 따기가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 그렇게 하시고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많이 풀어봐야 돼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이 과목은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풀어보고, 이런 조사 방법 같은 것도 다 이해하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렇게 하셔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막 다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건. 이해하면 암기할 부분이 팍 줄거든요. 팍 줄고 산식도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계산 플로우대로 익히면은 그게 손에 있거든요. 여기면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계속 풀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 플로우 같은 거 익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익히 하거든요. 산식만 외워가지고 뭐 나 하겠다. 한 번에 외워갖고 막 숫자 넣어야겠다.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게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야 돼요. 쭉쭉 처음에 기본적인 거 하고 좀 들어가서 기본적인 거 하고 한 바퀴 또 돌리고 또 다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풀면서 사고력도 확장시키고 기본적인 문제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눈을 말씀드리면 여기 저가전 종합이 좀 어렵다고 막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이해를 안 하고 산식에다 숫자 집어넣으려니까 어렵다고 그래요. 좀 이해를 하고 쭉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가전 종합을 잘 해놓으면 과수나 과실이 조금 수월해요. 수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논작물, 밭작물, 동업수입보장은 놀기예요. 놀기. 이거 그냥 제곱미터당 수확량, 단위면적당 수확량만 제대로 딱 산출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논작물, 밭작물, 수입보장 먼저 공부하고 저가전 종합 과수 공부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막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해나갈게요. 해나가고 요렇게 먼저 용어의정의 이 과목 먼저 해드리고 순서대로 쭉 나가면서 쭉쭉 따라오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고 나중에 요런데 여기 가다 보면 체감적으로 이제 좀 쉽다는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연세들을 많이 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력이나 막 그런데 좀 힘들어 하거든요. 공부 안 하다 오래간만에 공부하고 오니까. 근데 이쪽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고 이쪽 그 용어나 요런 쪽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지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반복학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과목 같은 거 이해하고 계산 문제 같이 풀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그거 이해만 하면 되냐? 안 돼요. 2차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써야 돼요. 써야 하기 때문에 엄청 반복을 해줘야 돼요. 무한 반복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기간이 좀 필요해요. 한 7, 8개월 정도 그 정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시험장 가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숙달을 시켜야 하거든요. 숙달을.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또 당분간 처음부터 계산기 사용하는 연습을 좀 잘 하세요. 계산기 사용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산기 두드리고 옮겨 적다가도 많이 틀려요. 이거 잘못 옮겨 적어가지고 우리 계산기도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시험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쭉 따라오고 저랑 같이 쭉 따라서 공부하시면은 80점 이상 무난히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점수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은 뭐 무난히 뭐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뭐 누구나 다 강의 하시는 분은 다 그렇죠. 뭐 제 강의 들으면은 다 합격할 수 있다. 뭐 요렇게 다 얘기해줘. 뭐 다 얘기하는데 저 몇 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 다 지도하면서 이제 수험생들 뭐 같이 공부하면서 다 했고 요렇게 해서 그리고 제 문제집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양한 응용 문제까지 다양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집은 제 거 한 권이면 충분해요. 업무방법서 문제집 한 권이 충분하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제 거 풀고 다른 데 한두 군데 이제 더 풀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저 믿고 같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시간에는 이 과목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OT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꾸준히 이렇게 따라오시고
처음 공부할 때는 누구나 다 어렵고 몰라는데 한 달만 쭉 공부하고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용어도 눈에 들어오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다 이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부하기로 어차피 마음을 먹었으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거 해서 돈 얼마 버네 어찌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어떻게든 내년에 자격증 따는 걸 목표로 두세요. 따는 걸.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자격증 따는데 목표를 두고 꼭 합격을 해야겠다 하고, 생활도 조금 이제 단순화 시키세요. 좀 그전에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이러는데, 이거 이제 한 1년 동안은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는 좀 줄이세요. 그런 거 다 줄이고 이 공부에다 모든 걸 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포커스를 맞추고, 뭐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뭐 좀 쉬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틈나는 대로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직장 다니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이나 그다음 평상시에 시간 나는 것들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시고 모든 걸 다 시험 공부하는 데다 맞춰서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